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경제의 현안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지요. 중국 경제가 언제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2015년도부터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일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중국 경제의 3대 리스크 요인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중국 경제 현안 문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 정책을 통해서 지난 중국은 40년 동안 연평균 9.5%의 고도 성장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6년부터 과잉설비 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부채 문제 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그 부채가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말이죠. 벌어가지고 그 영업이익 가지고 말이죠, 이자 비용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과 그리고 무역 분쟁 영향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3대 리스크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 세 번째는 그림자 금융, 섀도우 파이낸스입니다. 그럼 먼저 중국의 부채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지금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도에 왔죠. 그런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중국도 금융위기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총 부채는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합쳐서 2017년도 말 기준 GDP 대비 255.7%입니다. 무려 203조 4천억 위안입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경에 이르러요, 경에. 그래서 경제 주체별로 알아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정부 부채가 47%, 38조 8천억 위안이 되겠고요. 가계부채는 48.4%로 40조 위안이 되겠고요. 기업부채는 160.3%입니다. 무려 132조 4천억 위안인데요. 지금 1위안당 한 170원으로 계산한다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이경 2340조나 되네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경입니다, 경.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50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기업 부채가 이경 2340조. 하하,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네요. 지금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는요, 낮은 대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산 거 아니에요. 계속 부동산 가격을 사들이니까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도 주택담보대출로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인 거니까 주택담보대출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그 당시에 1년 만기 대출이자가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중국이 말이죠, 대출금리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그때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7%까지 가던 것이 2009년도에 정부가 그 이자를 인하시켰어요. 그 이후에 부동산들을 많이 사들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2020년경에는 경기 침체에 빠지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이 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잠재 성장률 OECD 기준입니다. 2014년 OECD 기준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2016년부터 2020년은 5.9%, 그리고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4%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국 경제는요,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과도한 채무 부담 증가와 그리고 자산 가격 버블은 시장의 신뢰를 악화시켜서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비용 증가 상승과 그리고 자산 가격 급락은 중국과 같은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유출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를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시켰고, 그리고 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우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하반기부터 중국은 부동산 과열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계속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버블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 신용부채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반면 지금 지방에서, 중국 정부의 지방에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대출 부실로 지금 은행들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그림자 금융, 은행으로 이어지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리스크 요인 중에
그림자 금융입니다. 섀도우 파이낸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림자 금융이 지하 금융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상의 금융이고, 그러니까 비은행권 대출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P2P입니다. 피어 투 피어.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끼리도 사금융 대출이 많다는 거고요. 또 이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도 하나의 그림자 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회사, 그리고 특히 소액 서민들을 위해서 소액 대출 회사 등이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요, 2017년도 말 기준 GDP 대비 33%에서 76% 범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는 가계보다 기업과 지방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발 리스크 요인 중에 세 번째가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의 개인보다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에 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그림자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금융위기에 리스크 요인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리스크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그 부채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인데 기업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채 중에서도 그림자 금융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 그리고 그림자 금융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지금 27%가량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크나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중국의 그 금융경제 위기가 온다면 한국에도 크나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중국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 경제 현안 문제들은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 또 중국 경제, 아시아 경제, 세계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가,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님들 경제 공부 좀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